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맥OS 벤츄라 관련된 내용 오늘 드디어 전달해 드립니다. 맥은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두고 보시고 올리는 것도 좋고, 다행히도 제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애플 프로그램들이거나 어도비나 어피니티 앱들이기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나면은 요것도 지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업데이트가 돼도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시면 이 꽃이 펼쳐져 있는 모양의 이 배경화면, 시스템 설정에 배경화면 설정 가시면 이렇게 요 다이나믹 데스크탑 항목에서 이 배경을 새롭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일 때는 이렇게 화사한 느낌으로 바뀌고, 이렇게 지금 화면 보기 항목에서 요 벤츄라 화면 보기 느낌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다크 모드로 바뀌면요 화면 보기도 다크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시스템 설정으로 아예 명칭도 바뀌었고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애플 실리콘을 중심으로 정말 아이패드와 맥이 많이 통합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이전보다 좀 더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단 부분에 검색에서 내용을 치면 이렇게 바로 이동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커맨드 F 누르면 빠른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중간 단계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편리하니까 함께 쓰시면 더욱 좋겠고요. 에어팟을 쓰시거나 다른 부가기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쓰시는 경우에 하단부에 설정 하단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USB 허브 같은 거 꽂으실 때 이제 이런 허용 여부가 나오는데요. 귀찮으신 분들은 항상 허용으로 이렇게 보안 설정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유용한 게 와이파이 설정에 가시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 옆에 점점점을 누르시면 암호 복사가 있습니다. 요거 복사하셔서 이런 메모 같은 데다가 붙여 넣어서 내가 까먹었을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쭉 하단 내려서 고급에 가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암호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암호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OS 벤츄라에도 아이패드 OS와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최근에 사용한 작업들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새로운 멀티태스킹 기능 중에 하나죠. 기존에 하던 작업이 왼쪽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사용한 작업을 불러내서 같이 자주 쓰고 싶은 작업을 배치해 놓은 다음에 다른 작업과 바꾸면 이렇게 묶여서 전환이 되는 방식. 우측 상단에 제어 센터에 가시면은 스테이지 매니저를 활성화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끄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요. 다시 키면 이렇게 스테이지 매니저가 활성화되는데, 이 아이콘들은 이렇게 끌어서 여기 배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 스테이지 매니저를 켜고 끌 수가 있고요. 바로 설정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려주고 데스크탑에 있는 항목도 가려주고 독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좌우에 맞춰서 창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최근 사용한 영역으로 움직이더라도 해당 멀티태스킹은 계속 동작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게 이렇게 길게 했을 때 넣으면 긴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도 맞춰서 배치할 수가 있다는 점. 묶여있는 것 중에 다른 거를 불러내고 싶으실 때 구분이 되거든요. 떼서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앱에서 여러 개의 동시 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앱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앱에서 여러 개를 쓰는 경우에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고, 데스크탑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데스크탑 보기가 나타납니다. 열려있는 작업을 확인해야 될 때. 그런데 재밌는 점은 기존의 미션 컨트롤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제스처로 들어 올리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목록을 기존처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패드와 다른 맥의 강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스페이스입니다. 화면을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죠. 유튜브 화면은 데스크탑 2에다 갖다 놓을 거야. 어피니티 포토는 데스크탑 3에 갖다 놓을 거야. 이렇게 하면 손가락 쓸기 제스처로 작업 공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캘린더를 열어서 지금 이 스페이스에서 지금 데스크탑 보기를 하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요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동하면 지금 요 사파리만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이동하면 여기서는 요 묶음만 있는 겁니다. 데스크탑을 나눠서 앱을 분배해 놓으시면 멀티태스킹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 이렇게 없애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외장 확장 디스플레이에도 물론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 미러링 설정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이렇게 지금 사이드카로 확장 모니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내가 지금 요 작업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확장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스테이지 매니저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일 앱 검색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 돋보기를 누르시고 영어로 내용을 치시는 경우에는 잘못된 거를 쳐도 올바른 결과를 예측해서 알려주고요, 엔터를 치지 않아도 내용을 검색한 거에 따라서 빠르게 관련된 내용을 추천해주고,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여기서 읽지 않은 메일로 표시하면은 다시 볼 수 있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개 메일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기를 지정해서 오늘 밤에 다시 볼 수 있게 리마인드를 해줄 수 있게 멀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컨텐츠 링크 복사하셔갖고 메일에서 이렇게 삽입해주면은 리치 포맷으로 자동 변환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보내시는 버튼 옆에 꺽쇠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지금 보낼지 나중에 보낼지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냈다 하더라도 잘못 보냈으면 왼쪽 하단에 전송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전송 취소를 누르시면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팟라이트, 어떤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커맨드 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내용 검색하시면은 나온 내용들은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지금 스팟라이트 상에서 그냥 바로 스페이스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미리 보기가 뜨기 때문에 빠르게 내용을 미리 보고 사파리로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스팟라이트 상에서 바로 이렇게 집중 모드를 켜줄 수가 있고요, 타이머라고 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타이머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자체적인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맥OS 벤츄라에도 이렇게 이제 시계 앱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쓰는 기분으로 시계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에 있는 위젯 항목에서 시계를 추가해 놓으시면 거기서 이렇게 실행하시는 것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찍어놨던 사진들, 내 아이폰의 사진들을 바로 그냥 스팟라이트 불러내서 나뭇잎이라고 쳤더니 제가 아이폰으로 실제 찍은 사진 앱의 결과물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로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거 그냥 바로 갖다가 끌어다 넣으면은 간편하게 이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좋은 게 이제 라이브 텍스트 한국어 인식도 되고 사진에 있는 것도 읽어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버거킹이라고 쳤더니 버거킹을 인식해서 보여주죠. 이거 지난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쓰시는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파리 플러스 눌러서 탭들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탭을 오갈 수가 있는 건데,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가 자주 쓰는 이 탭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탭 그룹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탭 그룹을 여기서 점점점을 누르시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공유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콘으로 바로 공동작업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바로 그냥 아이메시지를 불러내서 이렇게 추가했다고 얘기하면은 해당 내용이 이렇게 연결선으로 표시돼서 상대방에게 알려주고요, 공유 탭 그룹 관리에서 링크를 복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카톡 같은 걸로 보내줘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핀이 박혀 있는 것들은 다른 페이지를 열게 돼도 요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바로 핀 고정이에요. 우클릭을 해서 탭 고정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핀을 박아서 계속 그 사이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시작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 설정이 있어요. 배경을 바꾸거나 자주 보고 싶은 내용들을 활성화하시면 탭그룹에서 시작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탭그룹 목록에 꺽쇠를 누르시면 속해 있는 탭 목록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보시고 여기서 오갈 수도 있는데, 핀치줌으로 이렇게 오므리시면은 개요 보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제거하셔서 쓸 수도 있고요. 이 탭 개요 보기 아이콘을 눌러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탭그룹은 왼쪽에 있는 이 리스트에서도 전환할 수 있으니까 요걸 눌러서도 다양한 묶음들을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파리 번역, 한국어 번역도 이제 잘 되거든요. 요 번역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누르면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도 인식이 되면 번역을 해줍니다. 요즘 태국으로 여행 많이 가시죠? 태국어 내용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한국어 번역 누르면
깔끔하게 번역이 되고요.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서 이렇게 번역하셔도 손쉽게 내장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가입하실 때 암호 부분에 클릭하시면 강력한 암호를 제안해주죠. 요거를 누르시면 기타 옵션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특수 문자가 없는 걸 추천해줘, 이렇게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고, 강력한 암호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야겠다, 변경을 가해서 강력한 암호를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스키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애플만 하는 게 아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런 테크 거인들이 암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방식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점점 활성화되면 이런 식으로 기기를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우클릭했을 때 전송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텅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낸 경우에 15분 이내에는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됨이라고 나오고 내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보기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꿀 기능이 들어있어요. 컨트롤 커맨드 숫자로 보기 화면을 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인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선택해서 우클릭으로 해서 읽지 않음으로 표시, 메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야 될 때 마크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또 보기에서 삭제된 항목으로 가시면, 저는 지금 가려놨지만 특정 대화를 확인하시고 복구를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작업을 이런 관리하는 내역들은 메시지랑 연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람 모양이 있으면 공유 작업에 제어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메시지 앱을 불러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모든 활동 보기를 누르시면 사용자가 요거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다, 네가 저거 했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맥 간에 요 페이스타임 넘겨주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아이폰으로 페이스타임 걸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페이스타임 상태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전환을 누르시면은 바로 해당 페이스타임이 연계가 되고요. 그럼 아이폰에 해당 내용은 없어지게 되는데, 페이스타임 중이라는 상태는 이렇게 계속 인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전환을 하시면 맥에 있는 내용이 요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아이폰의 사진을 저는 아이클라우드로 다 연동해 놓기 때문에 맥에서 아이폰에 있는 사진 관리나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편집을 눌렀을 때 자동 보정을 이렇게 하고 채도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은 상단에 이미지에 편집 내용 복사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Shift 커맨드 C고 붙여넣기는 Shift 커맨드 V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다른 여러 이미지를 선택하셔도 단축키 Shift 커맨드 V 하셔도 되고, 우클릭해서 이렇게 편집 내용을 붙여 넣으셔도 보정값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좌측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이 있어서 머신러닝으로 유사 이미지를 찾아주죠. 병합 누르면은 더 고품질의 이미지만 남겨주고 이렇게 병합을 시켜서 중복 이미지를 없앨 수가 있는데, 보기에 가시면은 가려진 사진 앨범 보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폰에서 가렸던 사진들 사진 앱에 바로 나오는 거는 원치 않는 이미지를 보여줄지 말지 고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이미지들은 잠금이 걸리게 되는데요. 누르시면은 터치 아이디나 애플워치 인증을 통해서 풀어서 나만 몰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화제가 됐던 배경 눕기 따주기 기능 맥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사진 앱에서 원하는 이미지 보시다가 우클릭하시면 대상체를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해 줍니다. 대상체 복사 딱 누르시면은 바로 그냥 다른 작업하실 때 커맨드 V 또는 그냥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요, 배경이 지워진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파리 하실 때도 이미지 이렇게 보시다가 우클릭해서 대상체 복사하시면은 간편하게 해당 이미지를 넣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인더에서 그냥 내용 찾아서 스페이스 눌러서 퀵룩해도 이 대상에서 우클릭하시면 대상체 복사됩니다. 정말 이렇게 시스템상에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강력한 머신러닝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공유 사진 보관함 기능입니다. 아이클라우드 내 용량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해서 같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 보관함을 어떤 걸 볼지, 나만 쓰는 걸 볼지,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쓰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볼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정에 가시면 여기서 공유 보관함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공유 보관함 자체를 여기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개인 사진 보관함에 있는 거를 이렇게 공유 보관함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이동하면 사람 모양 마크가 생깁니다. 개인 보관함에선 이게 이제 사라지고요. 공유 보관함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는, 꼭 공유를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예 업무용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별도해서 쓰시는 것도 꽤 유용하기 때문에 혼자서 쓰실 때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무선 마이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퀵타임 플레이어 오디오 녹음 기능이 있죠. 마이크 목록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폰이 자동으로 그냥 뜹니다. 무선 마이크로 떠요. 갖고 있을 때 그냥 선택하시고 이렇게 내 맥에 마이크로서 이게 동작한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뒤로 가도 무선 마이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제가 지금 아이폰을 무선 마이크로 이용해 갖고 녹음한 결과물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게 바로 아이폰의 고화질 카메라를 맥에서 자동으로 웹캠으로 인식하는데 이 마이크와 같이 쓸 수 있게 둘 다 동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셀을 이용하셔도 되고 시중에 이런 자석을 부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맥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OBS라든지 이렇게 웹캠을 쓰는 상황에서 그냥 웹캠 장비로 알아서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화질이 지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좋은데 여기 제어 센터에 가셔서 여기 인물사진 모드 효과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명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요. 무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파격적인 방식으로 지연이 정말 낮고 안정적이에요. 그냥 된다가 아니라 잘 됩니다. 센터 스테이지까지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와 화질 너무 좋아요. 화질 너무 좋고, 그리고 데스크 뷰 모드를 켜게 되면 초광각을 이용해서 여기 영역에 있는 내용을 비춰주게 되는 거죠. 실물 화상기처럼 내용을 보여주신다거나 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요 일반 상황에서랑 화질의 갭 차이가 너무 심하고 쓰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속성 카메라는 짱짱맨이라는 거, 그리고 설정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정 가시면 이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보안 관련된 내용들만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설정에 가시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차단 모드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내가 사이버 테러를 받을 것 같다, 내 맥북을 좀 더 지키고 싶다, 더 알아보기를 눌러보시면 첨부 파일 같은 게 차단되고 페이스타임 통화 같은 것도 차단되고 추가 프로파일이나 기기 연결도 제한된다 라는 걸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나는 중요한 요원이다 라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서 듣기 지원의 오디오라는 데 가시면은 배경 사운드를 켤 수가 있습니다. 빗소리 이렇게 선택해서 켜주시면 맥에서 이 소리를 계속 틀어줍니다.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작업하고 싶다, 이럴 때 쓸 수가 있고요. 제어센터 환경 설정에서 제어센터에서 보기로 활성해 놓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제어센터 하단에 귀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눌러서도 사운드를 켜서 환경음을 틀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에서도 날씨 앱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궁금하실 때 스팟라이트에서 날씨를 쳐서 날씨 앱 이렇게 열어서 아이패드처럼 눌러서 모듈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다른 스크린에 띄워놓는 것도 좋고, 물론 이것도 위젯에서 추가해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센터의 집중 모드에 추가 설정 가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집중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유튜브 촬영 모드로 해놓으면은 제가 선택한 모양의 아이콘이 뜨고, 애플워치 상에서도 지금 아이콘 상단에 저게 역시 아이패드에서 지금 똑같이 뜨죠. 집중 모드가 지금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게 뜨는데, 요 집중 모드를 눌러서 설정에 가시면은 지금 이렇게 모든 기기 공유 상태가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연동된 거고요. 추가적인 설정에서 특정 사람의 알림만 허용할 수 있고, 특정 앱을 추가해서 그 앱의 알림만 이렇게 받든지, 그 앱의 사운드 알림만 무음으로 만들든지 방식을 전환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정말 강력한 기능은 집중 모드 필터입니다. 캘린더나 메일이나 사파리 같은 특정 계정의 달력만 보여주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제가 지정한 사람의 대화만 보여주게 다른 분산 요소를 다 차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메시지 앱에 다른 내용들이 다 가려진 겁니다. 내가 진짜 집중하고 싶은 것들만 볼 수 있는데, 집중 모드로 필터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걸 꺼야만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특히나 사파리에서 특정 탭 그룹을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진짜 주제에 맞춰서 딱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앱에 가시면은 서체 관리자가 있는데요. 이 서체 관리자에서 갤러리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스타일을 전환해 가면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비교해 본다든지, 마음에 든 폰트는요, 여기 우측에 샘플 모드가 있습니다. 샘플 모드에 가시면은 여기 눌러서 이렇게 써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메뉴에서 우클릭을 하면 보관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끌어서 내가 원하는 보관함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제가 바꿔놓은 예문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요거로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섬세하게 폰트를 골라야 하실 때, 그리고 설정에 언어 및 지역에 보시면 라이브 텍스트라고 요게 이렇게 켜져 있을 겁니다.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OCR에서 한국어도 정상 인식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보시다가 사진 속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긁으면은 내용을 인식하고요. 우클릭해서 복사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웹에 있는 자료를 긁어올 수가 있고, 이메일 주소 같은 거는 바로 이메일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눌러서 아이폰으로 바로 전화 연결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거롭게 손으로 타이핑하고 이렇게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물론 사진 앱에서도 되기 때문에 내용 이렇게 선택하시고 바로 번역을 하실 수도 있고요. Seoul Fashion Week. 요거 이렇게 끌어서 밖으로 갖다 놓으면 리치 포맷 텍스트로 긁어내는 것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영상에도 되기 때문에 장면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 부분을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또는 구석에 요 아이콘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 인식됐는지 알려줍니다. 영상 중간에 있는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점. 물론 꼭 사진 앱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바로 퀵룩으로 열어서 이렇게 장면 보시다가 인식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짱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에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커맨드 C 하시면 커맨드 V로 특히 전체 화면으로 보실 때 더욱 편리해서 여기 버튼으로 이렇게 인식된 내용을 빠르게 긁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사용하실 때 편집을 누르시면은 아이폰과도 연계되는 미모티콘을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즈 항목이 있어서 몸의 동작과 함께 지정해서 귀엽게 연락처에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이 맥OS 벤츄라에는 메탈 3라고 하는 3D 게임 관련된 지원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최신 3D 게임에 들어가는 레이트레이싱 효과라든지 빠른 리소스 로딩, 최적화된 스마트 업스케일링 같이 요즘 콘솔 게임에 적용되는 기술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애플 실리콘 체제가 되면서 발열 대비 성능이 올라가고 3D 성능도 파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콘솔 같은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나 게임은 미래 산업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도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정말 S급 게임이죠. 개재밌는 게임인데 맥OS로 나왔습니다. 포팅이 돼서 나왔는데 애플 실리콘 모델을 위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M1 에어부터 이걸 돌릴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를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티브로 지원하고 있어요, 맥OS에서도. 저는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듀얼센스를 선호해서 이걸로 많이 했는데요. 컨트롤러 설정도 이 하단에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이렇게 두 개의 컨트롤러를 갖고 계신 경우에 버디 컨트롤러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친구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를 둘이서 하나의 조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M2 맥북 에어로 엔딩까지 봤습니다. 맥북 에어 기종들은 장시간에 3D 게임에는 불리합니다. 발열에 스로틀링이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게임을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속으로 3시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저의 설정을 공유해 드리자면, 해상도를 80%로 해놓고 나머지 옵션만 살짝 건드리면은 맥북 에어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요 최신 S급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라이트에서 게임이라고 치시면 게임센터 설정으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새롭게 디자인된 게임센터를 통해서 친구와 내 게임 상황을 통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 이상의 난이도로 게임 스토리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이 내역은 아이폰의 게임센터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 앱, 저도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인데요. 목록뷰나 갤러리 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보기가 편하고요. 여기 지금 저도 여러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새로운 폴더를 만드실 때 스마트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모아줘 라는 조건을 지정해 주는 거죠. 다음 선택된 태그를 일부라도 포함한다면 요 애플 기기 스마트 폴더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모는 지금 3개의 태그가 있는데 추가가 됐고, 이 메모는 요 하나의 태그만 있어도, 참고로 이런 정렬은요, 우클릭하시면 정렬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신 순인지 오래된 순인지도 역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모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공유 관리 기능으로 친구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고, 해당 활동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된 건 이렇게 하단부에 귀여운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그냥 바로 이 갤러리 뷰 상태에서도 그냥 우클릭해서 여기서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링크로 카톡 같은 걸로 줘서 공유를 하시는 것도 더더욱 편리하겠죠. 그리고 미디알림도 마찬가지로 파워업이 됐는데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겹치면은 바로 이렇게 빠르게 그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간에 이렇게 리스트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룹은 이제 누르면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여기 통합으로 나옵니다. 보고 빠르게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우클릭을 해서 목록을 고정하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자주 써야 되는, 반복적으로 쓸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리스트는 여기 파일을 누르시면은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저장하시면 짐 싸기 템플릿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파일에서 템플릿 보기가 있어서 원하는 템플릿으로 바로 목록을 생성할 수 있고, 여행 짐 싸기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스마트 목록에 이제 완료됨이 있어요. 내가 정말 했던 완료 목록을 타임라인으로 보고 아카이빙 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도 있고요. 밀어서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끝난 일들은. 그리고 오늘이나 예전 같은 스마트 목록에 보시면 이제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줍니다. 타임라인상에서 계획을 보고 싶으실 때 메모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13일 이전에 할 일만 난 이렇게 모아보고 싶어 이렇게 지정하는 거, 이렇게 스마트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특정 조건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여기에 모여들게 된다. 그리고 이런 할 일 내역에 상세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자세한 메모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을 하시면 서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볼드체로 조금 더 진하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다른 내용을 쓰시고 번호 목록이나 구분점 목록으로 이렇게 형식을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당 리스트를 누르고 옆에 있는 사람 모양을 누르면 초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유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꾸리는 미리 알림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맥OS 메인 업데이트인 만큼 굵직한 내용들이 많은데 꼭꼭 한 번씩 직접 써보시면서 몸으로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